우리가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면 안 되겠구나.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후보라면 민주당에 이게 해롭다는 건데. 재밌는, 야, 너 오마이가 신상호 이름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오마이답지 않은 아주 양스럽고 재밌는 기사야. 재밌어요. 이재명 실패론 유시민, 유튜브 여론은 비판 우세, 극우 채널에선 잘 싸운다. 아니 매불쇼를 포함한 댓글을 유튜브 댓글 6만 7천 건을 분석했어. 물론 AI 도움을 받았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요거 상당히 재밌는 기획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일단은 핵심은 그겁니다. 매불쇼 방송 자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류 유튜브 채널을 쫙 봤더니 이게 시빨간 게 비판적인 거. 그다음에 녹색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유시민 옹의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류의 댓글이었습니다. 뭐 자세히 보시면은 비판이 진짜 우세하네요. 한국일보, 뭐 오마이, 뭐 쭉쭉쭉 있죠. 메이저들입니다 대부분. 제가 나온 게 맞네요. 그렇죠. 유시민 영향력. 유시민 까는 걸로는 제가 좀 앞장서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니라 그 분야 특화돼 있습니다. 수석 용역. 그렇죠. 수석 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자 반전이 있어요. 쭉 내려가면 유시민 옹호 댓글 비중이 더 컸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뭐야? 수구 보수 쪽인 거야. 성창경 TV. 강신업 TV. 박시영 TV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어찌됐든 간에 패턴, 옹호 댓글의 패턴이 극우 채널과 유사하더라는 것이죠. 강신업 TV. 보수 확장을. 야, 이거 보니까 지금 이게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소위 최근에 제가 뭐 딴지 게시판 때문에 그런지 뉴스공장 몇몇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면 이게 무슨 뭐 민주 진보 진영의 채널입니까 이러는데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홍사운의 뉴스쇼. 보기 좀 꺼내야겠네요. 장비를 좀. 홍사운의 경제쇼, 박시영 TV 등은 그렇다 쳐요. 지금 뭐 패턴이 수구 보수층의 여론 반응과 일맥상통한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를 오마이에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적대적 공생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적대적 공생? 저분들이 보기에도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에게 좋은 일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돼서 망해야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잘 된다라는 굉장히 유화적인 네 편 내 편 마인드로 아마 칭찬을 하는 걸로 보여요. 저도 이런저런 방송을 나가보면 보수 패널들이 급격하게 친청 행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사실 그런 정황이 보이면 민주 진영,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면 안 되겠구나.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후보라면 이 민주당 이게 해롭다는 건데 라고 해서 이걸 좀 자각해서 어떤 행동이 2차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게 지금 안 보여요. 상당히 그 소위 말하면 친청 뭐 친명 이 구도가 깊게 구조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네들이 저쪽이랑 거의 의견이 같아졌구나. 이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친청이나 유시민 작가께서 상당히 이제 기득권화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장동혁이 올린 글이거든요. 아하. 정청래가 대표될까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다. 누가 봐도 당무 개입인데 아니라고 우긴다. 억지로 우기려니 구구절절 말이 길다. 요게 이제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어요. 정청래를 실드 쳐주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 개혁진 인사들이라면 시민들이라면 정청래가 지금 뭔가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있네. 그 선에서 장동혁과 같은 노선이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서 어떤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정청래 떨어뜨려 주세요 하라. 김민석, 송영길은 자기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주어는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럴수록 정권의 수명만 짧아질 뿐이다. 정권은 짧다. 누가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상당히 심각한 정황인데 유사한 인식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아하. 하시면서 그 어떤 분이 지적을 달게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당무 개입 지적이 그 일반 우리 민주당 당원이 혹은 지지자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시고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차저차 당원 당규나 뭐 법적으로 기준 봤을 때 이건 당무 개입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문제 제기하신 분이 조국혁신당 당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중당 저게 그럼? 아니 저 민주당 방금 지금 당무 개입 운운하면서 공격했던 게 이제 장동혁인데 똑같은 톤의 공격이 막 오는데 어디서 왔나 봤더니 민주당 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 조국혁신당 쪽이라는 거지. 당원도 아니고 조국혁신당 당원이 당무 개입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 한 거예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분이 조국혁신당 그 어떤 단톡방에 들어있고 막 이런 것들이 캡처로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참 문제가 참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진영 내로 불거지네 그러면.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 편인가 보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상당히 양스러운 방송을 하는 걸로 유명한 SBS 김모 변호사. 아하. 정확하게 또 핵심을 찔렀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작전 세력이라고 유시민 작가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민주당, 국힘, 조국혁신당으로 이어지는 이게 작전 세력 같고 사실 이거 정확히 보면 이재명을 까기 위해 정청래를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그렇지. 목표는 이재명 그죠. 타격이지.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재명 정부의 중도 보수 확장은 보수적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거고 그렇게 지금 보수 정당 입장에서 환영해야 돼요 원래. 보수 정당이 그게 상식입니다 원래는. 근데 오히려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민주당이 정상화되면 우리가 집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유시민과 관련된 발언 이후에 최초로 정청래 대표가 MBC 아하. 라디오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김종배 MC의 아주 정말 그 집요한 질문을 받습니다. 결국 유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까지 노코멘트 해왔잖아요. 노코멘트인데 사실상 유시민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종배 집요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증폭론, 재건축론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노코멘트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을 그렇죠. 지키겠다, 의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시민이 대통령을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피작사를 내는데 그거는 잘못된 문제 제기다. 아니 그렇죠. 오죽하면은 윤건영 의원도 그 방식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얘기는 해줬어야지. 그리고 근데 이게 뭐 일종의 뭐 예방주사적 성격으로 네. 받아들이면 좋다라고 약간 또 뭐 차치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 정도 얘기는 해줬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그럼요. 설레발을 쳤으면. 그러니까 당 대표고 뭐 맨날 뭐 이렇게 강한 말로 이제 인기를 끄셨던 분이잖아요. 뭐 끝까지 지킨다면서요. 갑자기 분노 조절 잘해 상태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노코멘트를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네. 유시민 작가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지 제가 거기에 말을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는 당 대표로서 의무방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까지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당 대표로서 당정 협의안을 직접 만드셨던 분이고 책임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은 어떤 입장이고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고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원하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알고 있지.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다면 당 대표로서 당정 협의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유시민 작가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각자 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당 대표로 전직 당 대표로서 의무 방기예요. 지금 내가 가장인데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욕하는데 아유 그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개새끼든 소새끼든 알아서 판단하시고요라고 대응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완수됐다라고 지난 3월에 바로 통과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묘역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검찰 개혁 완수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사람이야. 당사자야. 그런데 검찰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서들 판단하시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분 이런 거 또 본 적 있습니다. 언제요? 김용남 후보 예전에
어머니 공격당한 토론회 다음 날 김어준 앞에 가서 음. 그럼 뭐 알아서 잘 이렇게 해소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자기가 공천해 넘 얘기처럼 당 대표가 그랬던 장면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유체 이탈하는 거 좀 특화돼 계시네요. 그러니까 선택적 침묵을 하시는 것 같고 선택적 침묵은 보통 이 소인배들의 습성입니다. 네,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야기하고 있죠?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후보님이 산토끼를 잡으려고 집토끼를 놓칠 수도 있다는 네. 이제 말씀을 주신 건 네. 결국은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과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질문 좋죠. 바로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배 MC. 네. 이분 뭐 MC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비슷하신가요? 저랑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안 맞춰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항상 제 옆자리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뭐야? 이 말은 뭐야 또? 뭐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뭐 이런 참 쉽다. 이런 토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해석. 예. 저희 해석에 그러면 이것도 토론 달지 않겠다. 네. 이 말씀인 것이 네. 지금 동의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그래서 했습니다. 동의의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시민의 뜻에 동의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또 추가적인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럼 뭐 사실상 노코멘트라는 형식으로 유시민의 의견을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언제부터 이렇게 수줍고 이렇게 정중한 분이셨습니까? 재발견을 하게 되네요. 자, 지금 보면은 진짜 그 최고의 멘트는 합당. 왜 사전에 이야기하지 최고나 뭐 다른 그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던졌느냐? 이 질문 답변이 그때 합당 제안대로 가서 네. 일각에서 이렇게 이거는 그 정청래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하고 일정한 교감하에 제안한 것 아니냐라는 네. 주장도 있었고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혹시 이 자리 진실을 밝힐 수도 있습니까? 저는 당 대표를 할 때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취재를 해서 팩트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청와대와 교감이 1도 없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제 쭉 그 발언을 보시면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팩트를 모르시거나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10월경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합당에 대해서 지론을 우상호 수석한테 얘기했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당연히 만났죠. 꼭 그것 때문에 만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양측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지론을 전한 건 맞아요. 그런데 둘 다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밑에 있던 합당 카드를 가지고 갑자기 청와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당내 교감도 없이 던져버린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정치적 변수는 뭐였냐면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 12월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물 위로 올랐거든. 그때 이제 갑자기 던졌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정쟁 또는 자기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팩트는 청와대와 교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진실을 밝힐 수도 있습니까? 저는 당 대표를 할 때 당정 청와대하고 일정한 교감하에 제안한 것 아니냐라는 네. 주장도 있었고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혹시 이 자리 진실을 밝힐 수도 있습니까? 저는 당 대표를 할 때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네. 모든 일을 조율해서 처리했다. 조율해서?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조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율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할 때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럼 끝이에요. 나는 항상 그 질문에 대해 사랑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확신이 없는 거야.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께서도 대통령께서 통합은 오랫동안의 지론이다. 10월에 했던 말을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1월 상황에 자기가 그 말을 돌출적으로 던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논리와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현 정무수석도 통합은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홍익표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통합전대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김민석을 완전히 반명파리 수괴로 만드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 전격적으로 하셨습니까? 원래 이런 일은 예. 실제로는 만약에 사전에 논의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일종의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도 아하. 전격적으로 사전에 얘기가 새서 그러면 쓸데없는 논란이 불거지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제한조차 하기 어렵지 않나? 자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당내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인 조국 대표 측으로부터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받아왔었고 이게 될 거라고 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기 과정을 거치면 제한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핑계 삼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금융실명제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뭐 금융실명제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거니까 비밀이 새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제한이고. 그렇죠. 그건 제한으로 그 시행으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제한이라고 하는 건 긴 합의의 시작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없게 제한해야 하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게 경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내에서 그 여론이 안 좋을 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욕먹을 거 알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너 뭐 돼 이런 생각이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너 뭐 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YS급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물기까지. 전형적인 이제 홍명보 감독이 알았던 병이에요. 이게 그 명장병이라고. 내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한국 정치가 막 흔들흔들 할 거야. 흔들흔들 했죠. 민주당이 풍비박산 났는데 본인이 YS나 그 급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전격적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안 될 일이 될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야, 근데 참. 저도 이걸 다시 계속 이렇게 네. 돌려 들어 보면서 이거 사전에 얘기했으면 제안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 될 걸 알았어. 논의하면. 그러니까 제안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고 제안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로 편집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김민석이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의 그 정치적인 그 사건을 만들고 싶었던 것 그렇죠. 아닌가. 김어준한테도 이쁨 받고 조국 혁신당 이중 당적자들에게도 어필하고 두 가지였겠죠. 조국 대표의 최측근도 사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분석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은 이렇다고 확인은 했으니까 자신의 이제 전당대회 득점 포인트는 내가 김민석도 아닌 조국도 아닌 적어도 내가 따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이벤트 열듯이 이런 식으로 터뜨린 것 같다. 근데 이분은 이제 조국 대표는 정말 몰랐다. 사실 당한 입장이다. 이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쪽에 그건 설명입니다. 그분들의 이제 분석이고. 근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모 의원은 역시 또 비슷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걸 오히려 합당을 어그러뜨리려고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폭탄 터뜨렸나? 자기네들은 처음에 그렇게까지 오히려 생각을 그렇게 했대요.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저는 그 당시 아침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사고였어 사고. 그리고 이거 복귀해 보면 되게 고도의 지능범이야 정청래 당시 대표는. 왜냐하면 청와대는 10월에 그거 한번 대통령 소위 말하면 통합하는 게 뭐 한번 만나봐 뭐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끝났었다니까. 그리고 나서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 반인가 기자회견하고 10시에 원래 다른 이슈로 수석 대변인 기자회견이 있었어. 근데 그 기자회견 직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뉴스에 뜬 거야. 정청래 합당 제안. 합당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해버린 거야. 합당하자고. 그러면 합당 지금 하는 내부 논의도 안 돼 있는데 합당하자고 제안했다니까요. 합당이 어떠냐가 아니라. 자, 그러면 청와대는 난리가 난 거지. 전혀 이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였어요. 대변인이.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더니 그거 민주당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냐면 청와대가 민주당의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완전히 가라마우시 당하고 있다. 완전히 또 이거 배제되고 있다는 거잖아. 어?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말이 워낙 세서 그렇죠. 일부러 쓴 거예요, 제가. 이게 완전히 지금 그 패싱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야. 그리고 당이 청와대가 패싱 당하는 거는 둘째치고 당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럼 당청 간의 관계가 균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따로 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커플링 돼 있네. 그러면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이. 플러스 대통령의 의중을 참칭하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메시지가 바로 그 준비가 됐냐면 제가 정무수석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딱 봐서 하는 말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정리를 했더라고 청와대가. 그건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우리 패싱 안 당했고 그리고 정청래 쪽에서 디커플링도 안 돼 있으면서 만에 하나 당무 개입이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면. 그래서 그냥 평상시 지론을 정청래 대표가 이행한 것이다 정도로 사실은 쉴드를 쳐준 거야 마사지를. 공격도 막아야 되는데 양면 효과죠. 골칫덩이였네요. 정말. 그렇지.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수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한 보름 정도 끌면서 당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중단해 달라고 한 거야 청와대에서는. 근데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가니까 추가로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 내는 과정에서 홍익표가 8월 통합전대를 얘기해 버린 거야. 통합전대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전대는 뭐냐면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를 치러라 이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조국이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통합전대라는 말을 다 던져버리니까 이미 이제 이거는 지선 전에 끝난 걸로 알았던 김민석이나 강두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뭐야 라면서 이제 막 이게 CPX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실수로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대통령 뜻을 어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당을 막은 반역 세력처럼 좀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저 같은 이제 청와대 바깥의 기자들, 일반 국민들은 텍스트화된 정보로 이것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호 기자가 지금 설명한 거는 그 공간 안에서 직접 경험한 정보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니고 일종의 공감각적 정보들이 취합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치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당시의 분위기, 침묵했던 순간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팩트일 수밖에 없는 제가 거예요. 사실은 말씀 못 드리는 이 내용들이 한 90% 있어요. 끝나고 싶네요. 방송 끝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불구하고 정무수가 안 잘랐잖아. 응? 그게 바로 지난 1년간의 청와대의 딜레마, 당청 간의 관계에 참 어려운 점이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